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오늘 집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색다르네요. 변화무쌍한 게 인생살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살입니다. 병원의 이제 치료의 목적과 그 간병인 배려 해서 화요일까지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주변에 또 고관절이 다치신 분이 들어와서 그분을 또 배려를 하기 위해서 또 제 치료에 또 도움이 더 되기 위해서 퇴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절로 굴러 들어와요. 그 고관절 하신 분은 저보다 이제 3살 위인데 참 그 파킨슨병까지 있다고 해요. 참 안타깝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이제 창가에 그 침대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또 양보도 하고 그분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고 빨리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조금이라도 퇴원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2인실이니까 또 딴 사람이 들어와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그 수술 환자질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저같이 쌩쌩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 역시 치료에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옆 사람한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이 그 창 쪽이 아니라 그 안쪽의 침대에 있어서 불편을 훨씬 더 느낍니다. 쾌적한 공간이 안 돼서 그것도 양보도 해드릴 겸. 또 저 같은 경우도 또 옆에 아주 그 고통스러운 환자를 보고 있으면은 제 자신도 치료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병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일간 당겨지는 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 3일 당겨지나요? 오늘 일, 월, 화 3일이 당겨지네요. 그죠? 그 한 간병인이 13만 원씩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수고비를 좀 줬어요. 그것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참 늘 배려를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살아가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만 해도 이번 같은 경우 그냥 뭐 국가기관에 의해서 떠밀려서 산재 처리도 됐어요. 산재 처리되고 안 되고 수술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간병인을 쓰더라도 40대 간병인이 없대요. 다 60대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섬수목수 같은 손길에 의해서 케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병인한테도 어떻게든지 더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간병인은 뭐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똑같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황스럽기도 한데, 하여간 내가 존재함으로써 주변이 이롭게 향기나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125세 시대 내 가족 돌봄 수호천사가 되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저번에 아마 바리산에가 만든다 여기 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강주에도 뭐 또 다시 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소금 섭취를 줄인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 젓갈류, 장아찌류, 소금에 절인 생선, 햄, 소세지 등을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국이나 찌개 양을 적게 하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소금 대신 저염, 간장,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낸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설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칼륨이 많은 식품은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이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 소기름, 돼지기름, 닭껍질 등을 제거한다. 기름 사용량을 가급적 적게 한다. 자연식품을 이용한다. 아간 여기에서 그 소고기 살 때 마블링 1등급이라는 거 요거 피하고 그 다음에 돼지 삼겹살 먹는 거 이거 피하라는 것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천병이죠. 이게.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는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피토케미컬의 함유된 채소, 과일 섭취를 증가시킨다. 저염 식사를 위한 조리, 채소 조리 시 무침, 겉절이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식초, 레몬즙, 오렌지즙 등 흰맛 소스를 이용한다. 생선 조리 시 소금을 뿌리지 않고 센 불에 팬을 달군 후 돕는다. 소금 대신 카레 가루, 나트륨 줄인 양념, 향미 채소를 첨가하여 굽는다. 식탁에 소금, 간장, 젓갈, 장아찌 등을 놓지 않는다. 국, 찌개 등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는다. 이런 식품을 선택하세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런 두 가지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이런 식품을 선택하세요. 만 먼저 쭉 읽어드릴게요. 생선, 콩류, 두부, 저지방, 우유, 두유, 사과, 감자, 호박, 무, 식이섬유 함유 식품,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요게 이제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젓갈류, 장아찌류, 된장, 간장류, 기름이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 동물 내장, 가공식품, 햄, 베이컨, 해조류, 새우, 오징어, 정어리, 카페인, 음료, 술.
영양 성분 표시, 영양 성분 표시의 나트륨 양을 확인하여 염분이 높은 식품을 먹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그 봉지에 이런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걸 보고서 나트륨 성분이 많은 거는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나트륨 260mg 함유되어 있어서 제품을 다 섭취하면 나트륨 기준치 2000mg의 13%를 섭취하게 된다. 요거 한번 영양 정보를 분석해 놓은 걸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죠. 제품 영양 정보는 총 내용량당을 확인한다. 그렇죠? 이건 입원 환자 뭐 이런 분들 심심할 때 자세히 보실 시간이 있을 때 보세요. 이게 요양보사 책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진짜 이렇게 공부해서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제가 장난스럽게 의사 새끼라고 그랬는데 좀 표현이 둔탁하기는 한데 참 대단한 분들이요. 자, 올해 이렇게 보여드렸죠? 요 정도면 충분히 화면을 세워가지고 확인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진행을 해야 되겠죠. 얼른 이 편이 끝나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또 다가갈 텐데, 이것도 뭐 사람 그 건강 유지와 또 환자 돌봄이니까 이거를 익혀둬도 여러분들한테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돌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식기장애와 삼킴장애 대상자의 식사관리. 식빈장애와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껴 채소나 육류를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식생활 지침.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자. 채소 반찬을 매일 먹자. 유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자.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 먹자. 음식을 잘게 잘라서 먹자. 바른 자세로 식사하자. 천천히 꼭꼭 씹어 보자.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자.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잘 하자. 씹기 장애가 뭐냐면 음식을 입에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저작 장애와 같은 의미죠. 삼킴 장애가 뭐냐?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뇌졸중 대상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노화 과정에서도 흔하다. 연화 장애와 같은 의미다. 식사 시 주의사항.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는다. 여기 밥을 국이나 물에서만. 내 지인 그 중에 정말 60이 넘었는데요, 밥과 물을 이렇게 말아 먹지 않아요. 젊은 애들은 요새 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밥을 그냥 국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먹는 것이 보편한 습관이었었죠. 떡류는 잘게 잘라 천천히 먹는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바른 식사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긴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한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는다.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 나이가 들면 대장 기능이 약화되고 수분 섭취 지각력이 저하되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고 위장 기능 저하와 치아 상태가 불량하여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여 변비가 되기 쉽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변비 예방을 위한 식사와 동일하다.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식이섬유는 대변 용적을 크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돕는다. 이게 저도 그 변비가 걸렸을 때는 그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 있죠. 무청 같은 거 말려놓은 거. 이거를 그 장에 넣어서 장국을 끓여 먹던가 아주 시원하고 좋죠. 그러면은 그냥 변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가급적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및 감자류, 생채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권장한다. 해조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 하루에 8잔 이상 마신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갖는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한다.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곡류, 현미, 보리, 고구마, 감자, 통밀 등. 콩류는 검정콩, 강낭콩, 된장, 완두콩 등. 채소류, 무청, 양배추, 배추, 상추, 오이, 부추 등. 과일류, 참외, 자두, 무화과, 배, 사과 등. 해조류, 미역, 김, 미역줄기, 파래 등. 견과류,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 이것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참고 칼슘 보충제 복용과 변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용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된다.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된다. 예, 이런 거 칼슘 먹을 때도 이게 이제 약을 먹으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감안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묻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칼슘 보충제 특히 이런 거. 어제 여기랑 뭐 좀 결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사가 병원에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설사약을 이제 처방을 하겠다고 이제 그 간호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먹는 약하고 이렇게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고서 처방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평소에 강조하던 그 새우젓 집에 와서 이제 어제 퇴원을 하고 저녁에 새우젓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우젓을 먹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설사가 싹 멎었어요. 그리고 이제 속이 이제 밥 먹을 때 불편할 때는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그럼 속이 편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에 약을 자꾸 더하면은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더 좋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해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고 더군다나 뼈 이식 수술을 한 상태라 약이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약을 더해서 먹어봐야 어떻게 되겠나 몸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먹을 때 늘 이게 괜찮을까. 특히 약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기 그 칼슘 보충제 복용과 섭취하는 칼슘하고도 이렇게 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먹자.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관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은 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어포, 미역, 두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1회 이상 섭취한다. 콩이나 두부 요리, 두부 구이, 두부 샐러드, 두부 채소 무침 등 이런 것을 섭취한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무청, 시금치, 미역, 다시마 등. 커피나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섭취를 줄인다. 이 커피를 안 마시는 또 지인이 있어요.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하여간 공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음료를 안 마셔요. 그분 아주 절제력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배웁니다. 나랑 아주 굉장히 친한 지인인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걷기, 산책, 등산 등의 체중이 실리는 운동 등 적절한 신체 활동이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사와 동일하다. 이게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걸 쭉 듣는 것만 해도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읽을 때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걸 한번 이렇게 쭉 들으면은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중요하죠.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